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8월 28일로 예정되어 있는 민주당의 대표 경선을 앞두고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이다. 어대명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이다. 이게 상황이 완전히 굳어진 상태가 되어 있는데, 과연 그 이재명 후보를 바라다보는 그 민주당의 당심이 과연 어느 수준에 있느냐. 지금까지 그 지역별 권리당원 투표를 했는데 경상도 지역에서는 50% 이상의 참가율을 보였지만은 그 민주당의 본원적 지지 기반인 호남에서는 평균치보다도 훨씬 낮은 그 투표 참가율이 전반적으로 낮은 가운데 50%가 안 되는 가운데 그가 뭐 70, 80% 투표자 가운데 압승을 했다. 그러니까 언론에 이재명 압승 이렇게 되어 있는데, 들여다보면 과반수 이상의 권리당원이 투표를 거부했다. 이 말은 이재명을 지지하지 않는다. 이유는 사법 리스크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이재명을 대신할 현재 등록된 그 박용진 의원하고 무슨 강 의원, 그 사람들로 약해 보이고 좀 강하고 깨끗하고 좋은 사람이 나타났다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을 지지할 텐데, 그러니까 우리가 차마 어떻게 이재명을 지지하겠느냐. 그러니까 권리당원 전체의 숫자로 보면 이재명 의원은 불신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근데 자꾸 언론에서 7, 80%로 압승했다. 여기도 압승이다. 저기도 압승이다 하는데, 그게 언론 보도가 그런 식으로 한 것은 저는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민주당은 어떤 고비를 맞을는지 그 핵심 당원들이 지금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데다가 한 가지 더 보태가지고 당헌 80조의 당직자, 국회의원을 포함한 주요 당직자가 형사사건으로 기소가 되면 당원권 정지가 된다라고 하는 조항을 이거 삭제하자. 그래서 이재명 의원의 지지자인 이른바 개딸들이 당 게시판에 몇만 명이 올려가 그걸 삭제하자. 그래서 이제 전당대회가 앞으로 한 5, 6일 남았는데 정면으로 삭제하지 않으면 이건 당대표가 재량권을 발휘해서 기소되는 당직자, 이 경우는 자신이 대표가 돼가 자신이 기소돼도 자신이 결정하는 것이죠. 그 대표의 재량 권한으로 당원권 정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그래서 사실상 당헌 80조를 뭉개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이거야말로 국민들이 볼 때 모두 재발이 저린 짓이 재발이 저래가 사법 처리될 수밖에 없다. 기소될 수밖에 없다. 그런 운명이다. 그래도 당대표를 지키고 국회의원 자리도 지키고 이러면서, 그리고 윤석열 정권하고 싸우다 보면 사법 처리를 면할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겠느냐. 지금 추산으로 언론 보도를 보면 현역 민주당 의원 가운데도 25명 내외가 이런저런 사건의 혐의자로 잠재적 사법 처리 대상자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당의 핵심 중추가 전부 사법 처리 혐의를 뒤집어 쓰고 있는, 좀 심하게 말하면 공범 집단 아니냐. 공범 집단이니까 자기들끼리 배짱이 맞아가지고 당헌 80조 개정을 결국 하고 말 것이다. 이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냐 이게. 하늘을 쳐다봐라. 두렵지 않은가? 하늘을 쳐다봐라. 이재명 의원 두렵지 않은가?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래 금년이 74주년을 맞이해놨는데, 이 74년의 헌정사에서 뭐 군정도 겪고 뭐 독재정권 시절도 있고 그랬죠. 한데도 특히 야당 대표가 대장동 게이트를 비롯해서 열 몇 가지 이 사법 처리를 받고 있고 현재 수사도 진행되고 있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재명 의원은 대장동 게이트의 현행범이 되게요. 지금 김만배 일당 그 수하 사람들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이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되고 있는데, 그 재판에 계속해서 그 설계 주범 완결자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4사람이 죽었지 않느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차기 정권에 도전할 대한 세력의
대표가 된다 하는 거, 이거는 우리 헌정사를 아주 치욕으로 물들게 하는 일이다. 이런 점을 170명 민주당 국회의원과 전국의 권리당원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고 있느냐, 특히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깨닫고 있느냐. 저는 국회의원들보다도 전국의 권리당원 여러분들이 절반 이상이 이 당대표 최고위원 투표에 참가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호남을 기반으로 압도적으로 많은 권리당원들이 사실상 이재명을 거부했다. 부끄럽게 생각해야 된다. 부끄럽게. 어제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벌어진 일, 그 민주당 의원들의 그 속내나 수준, 그 행태를 엿보이게 하는 게 몇 차례 있었는데, 우선 최강욱 의원, 이 사람은 2건을 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돼 갖고 1, 2심 각각 판결이 나고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는 것도 있고 이러는데, 그 채널 A 사건, 한동훈 장관이 검사로 있을 때 채널 A 사건 관련자로 몰고 가려고 하다가 결국은 그 부분에 혐의가 없게 된 그 채널 A 사건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이렇게 재판을 받고 있으니까 이게 간접 당사자가 되는 겁니다. 한동훈 당시 검사, 지금은 장관이 됐죠. 최강욱 현역 의원. 법무장관을 상대로 해가지고 말하자면 내 기소가 부당했다, 나를 이렇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느냐, 아주 고성으로 그냥 충돌하는 장면을 봤습니다. 이건 헌법과 국회법 정신에 위배되는 행위예요. 자신과 관련되어 있는 사건과 관련이 있는 정부 부처의 수장, 이 경우에 법무부 장관, 그 법무부 장관 휘하에서 기소해갖고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최강욱 의원, 이거는 이해도 충돌될 뿐 아니라 이건 그 법사위에서 물러서야 되고, 법사위원을 있는다 하더라도 자기와 관련된 것을 법무부 장관에게 질문한다고 하는 것, 이것은 국회법 정신에도 어긋나는 겁니다. 형사소송법에 재척 기피 회피라는 조항이 있어요. 재판장인 판사가 그 사건을 재판함에 있어서 친인척 관계가 있었거나 판사가 되기 전에 변호사로서 사건을 맡은 사건이거나 이런 경우에는 그 사건에 손을 떼고 그 사건을 다른 재판부로 넘기도록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본인이 당사자가 돼가지고 기소가 된 그 기소 주체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해가지고 자기는 억울하다 그러고 법무부가 심한 짓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맹공을 가하는 이런 국민인 우리가 이걸 분별해서 이 상황을 판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기동민 의원인데 성북구 출신이죠. 이 사람은 라임 사건에 재작년서부터 잠재적 피의자로 올라 있는 사람입니다. 라임 사건의 주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기동민 의원에게 어마어마한 금품을 제공했다 하는 게 이 뉴스 속보로 나와서 그가 기자들에게 돈 받은 일은 없고 양보표 하나를 받은 일이 있다. 그래서 그 취지가 어떤 것이 어떤지 간에 양보표 하나만 받았다 하더라도 그는 김영란법에 위반되거나 뇌물죄에 해당할 수도 있는 일인데, 자관 제 느낌으로는 일부 자백을 한 사람이 그 잠재적 주요 피의자인데, 그 법사위원회에서 기동민 의원이 그 법무장관을 상대로 자기가 잠재적 피의자로 검찰 조사 대상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수장인 법무장관에게 정치 보복적 수사를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장면을 아마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이게 어찌 가능한 일입니까? 내가 피의자인데 내 수사를 더 이상 하지 말라는 소리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민주당 의원들의 지금 행태입니다. 그 다음에 요 직전 법무장관을 지낸 박범계 의원은 이게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내로남불도 이런 내로남불이 없어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니까 특별감찰관법에 의한 특별감찰관을 윤석열 정권 들어서고 100날이 됐는데 왜 임명하지 않느냐? 임명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추궁을 하는 겁니다. 한동훈 장관 답변이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임명하지 않으냐?
임명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 문제는 요 며칠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언명을 했어요. 국무회의석상인가. 이게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자신과 친인척 그리고 수석비서관급 이상의 대통령실 근무자에 대해서 각종 비리에 대해서 감찰하는 기관인데 이게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에 임명하지 않고 공석으로 뒀어요. 이거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겠는데 이건 대통령 직무유기고 탄핵 사유의 하나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은 내가 특별감찰관을 임명하겠다. 그런데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게 아니라 국회가 추천을 해야 돼요. 3명이. 대통령이 그런 신호를 보냈으면 민주당이 다수당이니까 이게 추천해서 대통령에게 건의를 해야 되는데 이 할 생각은 안 하고 지금까지 5년 동안 민주당 정권 아래에서 임명하지 않았던 그 특별감찰관을 이제 취임하고 백날이 되고 임명한다는 뜻을 표현해도 문재인 정권의 법무장관이 윤석열 정권의 법무장관을 하겠고 왜 임명하지 않느냐. 이런 낙한지럽다고 할까. 자, 이게 이제 170명 민주당 의원의 일부이긴 하지만은 그 민주당 의원을 집단으로 볼 때는 지금 이런 행태에 묶여 있대. 그러니까 사법처리 대상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5명 내외에 있고 거기서 장관 지낸 사람들 인식도 이런 수준이고 그리고 당대표 후보에 오른 사람은 현행범이고 인성이 형편없고 정과자고 자 이런 민주당을 대안세력으로서 제1야당인 대안세력으로서 국민인 우리는 헌법상 제1기관인 국민인 우리는 개별적으로는 개인적으로는 여당을 지지할 수도 있고 야당을 지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거는 자기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국민이라고 하는 헌법상 기관 전체의 집합 개념으로 보면 여당도 잘해야 되고 야당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야당도. 대안세력으로서 믿음직한 모습을 보이고 야당도 잘하게 되면 잘못하고 있는 여당도 고쳐지는 것이고 그래야 서로가 상승 효과를 갖고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게 되는데 이 야당이 무슨 짓이냐. 이 야당 꼴이 이렇게. 물론 여당에 대해서는 제가 어제까지도 지속적으로 윤 대통령에 대해서 뭐 잘못을 지적했고 이렇게 해라 계속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모처럼 야당의 어제 법사위에서 그 행태를 보고 제가 분노하는 마음으로 야 이 사람들아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그렇게 떨어지는 걸 본다면 당신들이 정신 차리면 말이야 지지율이 쑥쑥 올라가는데 안 올라가고 있지 않냐 이거 민주당 지지율이. 저는 그런 심정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지금 이 시점에서 헌법상 제1기관인 국민인 우리는 고달프고 힘들다. 매일같이 보기 싫은 장면들이 여야 간에 이렇게 드러나고 있다. 이걸 어떻게 좀 잘해봐라. 좀 잘해봐라. 지켜보겠습니다.